아가 힘들겠지만 이거라도 좀 먹으려무. 네, 아버님. 애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예언해온 영말 힘내래요. 아가야, 나이가 내게 무세운 짓을 한 게 올까? 새벽 5시.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출산한 지 닷새. 산후조리는커녕 제대로 눈 한번 붙여보지 못했다. 으아앙,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다. 수지는 후들거리는 팔로 아이를 안아 올렸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젖을 물리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땀과 기름으로 엉겨붙어 있었고 침대 시트에는 산후출혈이 스며든 자국이 선명했다. 쉿, 쉿, 아가야, 제발.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다. 하지만 아기는 더 크게 울었다. 그 순간이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애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좀 조용히 시켜. 시어머니였다. 부엌 행주를 손에 쥔 채 차갑게 굳은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아프면 친정 가서 낳지. 왜 여기서 나와서 우리 집을 병원으로 만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는 젖은 기저귀가 여러 개 널려 있었다. 부엌에서는 식은 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지 않았다. 아무도 괜찮아. 한마디 묻지 않았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만 계속됐다. 수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했다. 여러분은 출산 후에 제대로 쉴 수 있었나요?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이해해 주셨나요? 아니면 수진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나요? 이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수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수진은 아기를 재우며 2주 전을 떠올렸다. 출산 예정일이 코앞이었던 그날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그득했다. 수지는 배가 불러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젓가락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 애 낳으면 기운 없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수진이가 산후조리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순간 밥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뚝 멈췄다. 산후조리원?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산후조리원, 돈 낭비야. 집에서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호는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래도 요즘은 다들 조리원에, 우리 때는 다 집에서 했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 시어머니는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수진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다. 탁, 탁,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수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수진에게 닿았다가 다시 밥그릇으로 떨어졌다. 집에서 낳으면 내가 봐줄게. 돈 아껴서 애 키우는 데 쓰는 게 낫지.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의무처럼 들렸다.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간신히 대답했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수지는 그의 손을 보았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상 위로 김치찌개의 김이 피어올랐다. 수지는 그 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혼자구나.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수진아, 애 낳으면 금방이야. 몸조리는 집에서 하는 게 제일이야. 산후조리원 같은 데 가면 돈만 나가고 별거 없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갔다. 수지는 물이 흐르는 싱크대 앞에 서서 젖은 그릇을 들고 있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눈물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 됐다. 그날 밤 수지는 민호에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어?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미안해.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을 해?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등을 돌리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다. 그리고 지금 수지는 그때를 후회했다. 왜 그때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출산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랫배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다. 제왕 절개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아기는 배가 고파 울고 있었다. 으앙 으앙. 수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어지러웠다. 잠깐 눈앞이 하얘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아기를 안아 젖을 물렸다. 손이 떨려서 아기 머리를 제대로 받치기도 힘들었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서 나갈게. 어머니, 그럼 수진이는요? 며느리. 애 엄마가 됐으면 알아서 하겠지. 나도 바빠.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호는 출근을 해야 했다. 그도 문 밖으로 나갔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저녁에 일찍 올게. 조금만 참아. 쾅. 또 문 닫는 소리.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기와 수진 단둘만 남았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됐다. 수지는 배가 고팠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밥과 김치만 있었다. 국도 없었다. 반찬도 어제 먹다 남은 것뿐이었다. 밥이라도 먹어야 해. 젖이 안 나오면. 수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낡은 슬리퍼가 발에 끌렸다. 싱크대 앞에 섰다. 쌀을 씻으려고 손을 뻗는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다. 아! 수지는 싱크대 가장자리를 움켜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섰다. 숨을 헐떡이며 참았다. 쌀뜨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에 물이 차갑게 닿았다. 으앙! 으앙! 방에서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가고 싶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다.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다. 잠깐만, 아가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쌀을 씻는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물이 튀어 옷이 젖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아기는 계속 울었다. 수지는 부엌과 방을 오가며 아이를 달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과당, 그릇이 깨졌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졌다. 그 사이로 작은 핏방울이 떨어졌다. 수진의 발에서였다. 모르는 사이 유리 조각에 베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이미 온몸이 아파서 그 정도 상처는 느껴지지 않았다. 수지는 바닥에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죠?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부엌에 울려 퍼졌다. 대답은 없었다. 싱크대에서 물만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수지는 겨우 밥 한 그릇을 먹었다. 식은 밥에 김치만 올려 먹었다.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삼켰다. 젖을 먹여야 했으니까.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화장을 곱게 하고 웃으며 들어왔다. 아이고, 오늘 날씨 좋더라. 친구들이랑 밥도 맛있게 먹고 왔어. 시어머니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아기를 안은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깨진 그릇은 치웠지만 바닥에 작은 핏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다. 민호가 늦게 들어왔다. 수진아,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기운도 없었다. 민호는 미안한 얼굴로 그녀를 안아줬다. 하지만 그 품에서도 수진은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차갑고 텅 빈 기분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또 잠들지 못했다. 아기는 2시간마다 울었고 그녀는 그때마다 일어나 젖을 물렸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아무도 없이 밤 11시 수진은 겨우 아기를 재웠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자신도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제발 오늘은 좀 자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는 1시간도 가지 않았다. 으앙 자정이 되자 아기가 깼다. 수진은 눈을 떴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래도 아이를 안아 올렸다. 젖을 물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작은 수유등만 켜져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아기의 얼굴이 보였다. 빨갛게 울던 얼굴이 조금씩 진정됐다. 1시간 뒤 아기를 다시 눕혔다. 수진도 누웠다. 눈을 감았다. 으앙. 30분 만에 아기가 또 울었다.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다시 안아 올렸다. 기저귀를 확인했다. 젖었다. 갈아줬다. 젖은 기저귀를 바닥에 던졌다. 이미 바닥에는 기저귀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새벽 2시 아기가 또 울었다. 새벽 3시 또 울었다. 새벽 4시 으앙. 이번에는 울음이 더 컸다. 수지는 아기를 안고 흔들었다. 달랬다.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아기는 멈추지 않았다. 쉿, 제발, 아가야.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손도 떨렸다. 정신이 흐릿했다. 눈앞이 자꾸 흐려졌다. 탁자 위에는 차가운 물 한 컵이 놓여 있었다. 아침부터 거기 있던 물이었다. 아무도 따뜻한 물 한 잔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때였다. 쾅, 쾅, 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야, 조용히 좀 해. 사람 잠 못 자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차가웠다. 수지는 몸이 굳었다. 아기를 더 꽉 끌어 안았다. 죄송해요. 수지는 작게 말했다. 하지만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며느리가 애 하나 제대로 못 재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쾅. 시어머니가 문을 발로 찬 것 같았다.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아기는 계속 울었다. 수지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을 벽에 기댔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느껴졌다.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아기 머리 위로 떨어졌다. 수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입을 막고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눈물은 계속 흘렀다. 방 안에는 우유 냄새와 기저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수유 등의 희미한 불빛만 그녀를 비췄다. 차가운 물 한 컵, 젖은 기저귀들, 구겨진 이불, 그리고 울고 있는 아기와 엄마. 수지는 아기 얼굴을 내려다봤다. 빨갛게 울던 아이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쓰이영 있었다. 작은 손이 수진의 옷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수지는 아기를 꽉 안았다. 그리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했다. 정신이 몽롱했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였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깊고 깊은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았다. 아기가 마침내 잠들었다. 수진은 아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 자국이 뺨에 말라붙어 있었다. 내일도 이럴까? 모레도 계속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저 어둠만 그녀를 감쌌다. 수지는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시계를 봤다. 아침 7시, 1시간 정도 잔 것 같았다. 아기를 안아 젖을 물리려고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봤다. 눈이 커졌다. 어젯밤까지 바닥에 흩어져 있던 젖은 기저귀들이 사라져 있었다. 구겨진 이불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차가운 물잔도 없어지고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탁자 쪽으로 걸어갔다. 국그릇을 들여다봤다. 호박죽이었다. 따뜻했다. 방금 끓인 것처럼 김이 피어올랐다. 누가? 수지는 중얼거렸다.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다시 살폈다. 창가 쪽을 봤다. 어젯밤 던져놓았던 기저귀들이 깨끗이 빨래줄에 걸려 있었다. 가지런하게 집게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집혀 있었다.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어젯밤 우유병도 그대로 놔뒀었는데 이제 깨끗하게 씻겨서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물기 하나 없이 말끔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가 한 걸까? 새벽에 자기가 잠든 사이에. 시어머니, 아니다. 어젯밤 시어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화를 냈었다. 그런 사람이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이런 걸 해줄 리 없었다. 그럼 민호? 민호는 어젯밤 늦게까지 회사 일을 하다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었다. 그럼 누가? 수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삐걱문이 작게 소리를 냈다. 복도를 내다봤다.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어둑한 복도에는 아침 햇살만 희미하게 들어와 있었다. 거실 쪽을 봤다. 민호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시어머니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호박죽 그릇을 들었다. 숟가락을 떴다.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달콤했다. 부드러웠다.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사실이,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다. 설령 그게 누군지 모르더라도 누가 이렇게 해줬을까? 수지는 혼잣말을 했다. 아기를 안고 죽을 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뱃속으로 따뜻함이 퍼졌다.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다. 죽그릇 옆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수지는 그제야 그걸 발견했다. 쪽지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드세요. 그게 전부였다. 글씨체는 삐뚤삐뚤했다. 나이 든 사람의 글씨 같았다. 수지는 쪽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시아버지. 수지는 시아버지를 떠올렸다. 평소 말이 없는 사람. 밥상에서도 조용히 밥만 먹는 사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뭐라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 없는 사람.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수진을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뭔가 있었다. 미안함, 안쓰러움, 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눈빛이 차갑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했다. 설마? 수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다. 아기가 조용히 자고 있었다. 수지는 죽을 다 먹고 그릇을 탁자에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빨래줄에 걸린 기저귀들이 아침바람에 살랑거렸다. 수지는 빨래줄 쪽으로 걸어갔다. 기저귀를 만져봤다. 보송보송했다. 이미 거의 다 말랐다. 누군가 새벽 일찍 빨아서 널어놓은 거였다. 고마워요. 수지는 속으로 말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그날 하루는 조금 달랐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호박죽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빨래줄에 걸린 깨끗한 기저귀들을 볼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됐다. 수지는 시아버지를 봤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의 손을 봤다. 거칠고 투박한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 손으로 새벽에 기저귀를 빨았을까? 죽을 끓였을까?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수지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시아버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밥그릇을 내려다봤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지는 알았다. 시아버지였다. 새벽에 몰래 들어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다. 그날 밤도 똑같았다. 아기는 2시간마다 울었고 수지는 거의 잠을 못 잤다. 새벽 4시쯤 수지는 지친 몸으로 아기를 재우고 겨우 눈을 붙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방은 깨끗했다. 기저귀는 빨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쪽지도 있었다. 산모에게 줬습니다. 수지는 국을 먹으며 생각했다. 정말 시아버지일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일 리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고 민호는 밤새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다. 사흘째 되는 밤, 수지는 결심했다. 오늘은 깨어 있기로, 누가 오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밤 12시, 1시, 2시, 수지는 아기를 재우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참았다. 새벽 3시쯤이었다. 삐걱.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누군가 걷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수지는 얼른 눈을 감았다.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삐걱 문소리가 작게 났다. 수지는 눈을 살짝 떴다. 속눈썹 사이로 문 쪽을 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시아버지였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시아버지는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대야와 수건을 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시아버지는 먼저 바닥에 널브러진 기저귀들을 주었다. 하나하나 집어서 대야에 담았다. 움직임이 느렸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다.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다. 시아버지는 기저귀를 다 담고 탁자 위를 정리했다. 어제 먹다 남긴 그릇을 들고 나갔다. 그리고 잠시 뒤 따뜻한 죽 그릇을 들고 다시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는 죽 그릇을 탁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기 쪽을 봤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한참 바라봤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 눈시울이 붉었다. 그는 천천히 아기에게 다가갔다. 아기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말고 손을 거뒀다. 그저 바라만 봤다. 잘 자라, 우리 손주야. 시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다. 수진은 얼른 눈을 꼭 감았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진은 똑똑히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저 사람한테 제대로 말을 했어야 했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수진은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눈을 감은 채로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다. 시아버지는 수진의 이불을 살짝 덮어줬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 손으로 새벽마다 기저귀를 빨고 죽을 끓였을 거였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시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방을 나갔다.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수지는 그제야 눈을 떴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목이 메었다.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시아버지가 들을까봐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탁자로 가서 죽 그릇을 들었다. 따뜻했다. 아직도 김이 피어올랐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짠맛이 느껴졌다. 아니, 눈물 맛이었다. 방 구석에는 빨래 대야가 놓여 있었다. 기저귀들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대야 쪽으로 걸어가 쪼그려 앉았다. 물을 만져봤다.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새벽마다 이걸 빨고 있었던 거였다. 수지는 대야를 안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조용히 울었다. 감사함과 미안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수지는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복도 쪽에서 희미하게 담배 냄새가 났다. 시아버지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았다. 수지는 복도로 나갔다.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현관문 옆에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문을 살짝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등이 굽어 있었다. 낡은 스웨터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뭐라고 말을 걸고 싶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봤다. 시아버지가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왔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겠니? 예, 아버님. 둘은 어둑한 복도에서 마주섰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뭔가 따뜻한 게 흐르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방 들어가서 쉬어라. 아기 곧 깰 거다. 네, 아버님도 주무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도 방으로 돌아왔다. 죽을 다 먹고 이불을 덮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편안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수진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도움 덕분이었다. 새벽마다 찾아오는 따뜻한 죽, 깨끗이 빨린 기저귀들, 그 작은 것들이 수진에게 큰 힘이 됐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와 민호가 외출했다. 집에는 수진과 아기 그리고 시아버지만 남았다. 수진은 용기를 냈다.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갔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구나. 수진은 보리차를 끓였다. 2개의 찻잔을 꺼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기는 수진의 품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다. 아버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감사해요. 매일 새벽 제 방 정리해 주시고 죽 끓여 주시고. 시아버지는 찻잔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었구나. 예, 며칠 전에 봤어요. 침묵이 흘렀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감사하죠. 아니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안한 건 당당하게 못 도와줘서야. 숨어서, 몰래, 이렇게밖에 못 해줘서.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사람이 네 시어머니가 원래부터 저런 건 아니었어. 수지는 귀를 기울였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 행복했지. 민호 형이었어. 지금은 없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어. 그때는 가난했거든. 조리원 같은 건 꿈도 못 꿨지. 친정도 멀었고 저 사람은 혼자 애를 키우면서 몸을 망쳤어.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다 둘째를 가졌어. 딸이었어. 너무 예뻤지.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산후조리를 못해서 저 사람 몸이 약해져 있었어. 애를 낳고 일주일 만에 아기가 갑자기.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수진도 눈물이 났다. 영아 돌연사였어.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저 사람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어. 제대로 쉬지 못해서, 몸이 약해져서, 젖이 잘 안 나와서 자기가 아기를 죽였다고.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기 사진이었다. 작고 예쁜 아기가 하얗게 웃고 있었다. 우리 딸 지은이었어. 시아버지가 사진을 수진에게 건넸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사진은 오래돼서 빛바랬지만 아기의 얼굴은 선명했다. 그 이후로 저 사람이 달라졌어. 약한 모습 보이는 걸 무서워하게 됐지. 산후조리 같은 말만 나와도 화를 냈어. 자기가 약해서 아기를 잃었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였어. 수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 사람도 아파하고 있어.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도 사실은 무서워서야. 네가 약해 보이면 자기 과거가 생각나니까. 그래서 더 강하게 대하는 거지. 그냥 표현을 못할 뿐이야. 시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내가 비겁했어. 저 사람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어. 며느리야, 너도 쉬어야 한다고, 도움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난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 수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아버님,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둘은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보리차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밖에서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수지는 사진을 다시 봤다. 작은 지은이, 그 아이가 살았다면 지금쯤 어른이 됐을 거였다. 시어머니의 딸, 민호의 누나,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수진이 작게 말했다. 지금도 아파하고 있어. 그 아픔을 숨기고 사는 거지. 강한 척하면서.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가슴이 복잡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조금 녹아내렸다.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됐다.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아버님, 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봤다. 네가? 네. 이제 저도 엄마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이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수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봤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이 아이를 잃는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어머니하고. 시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느리야.
다음 날 오후 민호는 회사에 갔고 시아버지는 밖에 나갔다. 집에는 수진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기만 남았다. 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기를 방에 재우고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다. 왜? 목소리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수진은 이제 그 목소리 뒤에 숨은 것을 알았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이야기? 수진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저 지은이에 대해서 들었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몸이 굳었다. TV 소리만 거실에 울렸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지은이, 어머니의 딸, 돌아가신. 누가 그런 얘기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난 것 같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사람이. 시어머니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등을 보였다.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어? 목소리가 잠겼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 뒤로 갔다. 어머니, 가만히 있어. 그런 옛날 이야기 꺼내서 뭐 하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약했다. 힘이 없었다.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제 엄마라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이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나는 괜찮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야. 30년도 더 된. 괜찮지 않으세요, 어머니. 수진이 다가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주름이 잔뜩 진 손.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 오래 아파하고 계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손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은 놓지 않았다. 꽉 잡았다. 놓으라고. 싫어요. 안 놓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대한 이유, 이제 알아요. 무서우셨던 거죠. 제가 약해 보여서, 지은이 생각나서.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리고 무너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진도 함께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를 안았다. 싫어. 싫다고. 생각하기 싫어. 시어머니가 울었다. 30년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다. 내 탓이야. 내가 약해서, 내가 제대로 몸조리를 못해서, 젖이 안 나와서, 내가 그 애를 죽인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수진도 울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더 잘했어야 했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온몸을 떨며 울었다. 수지는 그 등을 쓰다듬어 줬다.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너도 약해 보이니까, 너도 힘들어 하니까. 지은이가 생각나서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너까지 잃을까봐, 내 아기까지 잃을까봐. 그래서 강하게 만들려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건데.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야,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수진은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햇살이 비치는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다. 탁자 위에는 휴지가 수북이 쌓였다. 젖은 휴지들, 눈물 자국. 거실 시계는 째각째각 소리를 냈다. 한참 뒤 시어머니가 먼저 울음을 멈췄다. 얼굴을 닦았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지은이 사진,
아직도 갖고 있어.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밤마다 꺼내서 봐. 그 애가 얼마나 예뻤는지. 웃을 때 보조개가 있었어. 민호랑 똑같은 보조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예쁜 아이였을 거예요. 응, 정말 예뻤어. 시어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긴 한숨이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한숨 같았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줄게. 산후조리 내가 도와줄게. 네가 쉴 수 있게. 밥도 내가 챙겨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둘은 마주보고 웃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다.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한 오후였다. 거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날 저녁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섰다. 냄비를 꺼내고 쌀을 씻었다. 수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다. 시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불렀다. 수진이 부엌으로 갔다.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수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아직 몸조리 중이잖아. 시어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저녁 식사 시간. 밥상이 차려졌다. 따끈한 미역국, 부드러운 두부조림, 나물 반찬들.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많이 먹어. 산모한테 좋은 음식들이야. 시어머니가 수진의 그릇에 국을 떠주었다. 민호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 국을 한 숟가락 떴다. 따뜻하고 고소했다. 정성이 느껴졌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도 웃었다. 밥상 위 공기가 따뜻했다. 밤이 되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수진이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났다. 내가 볼게. 너는 좀 쉬어. 어머니,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아 올렸다. 서툴렀다. 오랜만이었으니까. 하지만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우리 손주, 울지 마.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시어머니가 아기를 흔들며 작게 노래를 불렀다. 오래된 자장가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지은이에게 불러줬던 그 노래.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아기가 조금씩 진정됐다. 시어머니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워. 다시 이렇게 안아볼 수 있게 해줘서. 시어머니가 작게 속삭였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눈물을 닦았다. 시아버지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도 촉촉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듯이 다음날 아침. 수진이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죽을 끓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호박죽을 그릇에 담았다.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제대로 돌봐줄게, 며느리. 그 말에 수지는 또 울컥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내가 미안하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우리 잘해보자. 응? 네, 어머니.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수진 방을 정리해줬다.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방이 깨끗해야 기분도 좋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의 날카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다. 집안 분위기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웃고 계세요. 민호가 수진에게 작게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밤에 아기가 또 울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수진이 함께 달랬다. 내가 안아볼게. 제가 기저귀 갈게요. 둘은 자연스럽게 협력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 갖다 줬다. 산모는 따뜻한 물 많이 마셔야 해. 시아버지가 물컵을 건넸다. 수진이 받아 마셨다. 고마워요, 아버님. 온 가족이 함께 아기를 돌봤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진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따뜻한 손길들, 부드러운 목소리들, 부엌에서는 불 끓는 소리가 났다. 보글보글 따뜻한 죽이 끓고 있었다. 거실에는 아기 웃음소리가 퍼졌다. 시어머니가 아기 볼에 뽀뽀하며 웃었다. 우리 손주 예뻐라. 할머니 닮아서 예쁘지. 민호 닮았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민호도 어릴 때 이렇게 예뻤어. 보조개도 똑같아. 시어머니가 아기 볼을 살짝 찔렀다. 아기가 웃었다. 그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따뜻한 밤이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온기가 흘렀다. 사랑이 흘렀다. 한 달이 흘렀다. 수지는 완전히 회복했다. 몸도 마음도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집은 진짜 가족이 사는 집이 되었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가득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각종 나물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자, 다들 먹어. 오늘 수진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수진도 따뜻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야 해. 젖 잘 나오게. 민호가 수진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밥을 먹었다. 거실 한쪽에서는 아기가 요람해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나저나 우리 손주 정말 잘 자네. 시아버지가 말했다. 할머니가 매일 자장가 불러줘서 그래. 시어머니가 수줍게 웃었다. 요즘 나도 잠을 잘 자. 손주 얼굴 보는 게 너무 행복해서. 어머니, 예전에 불러주시던 그 자장가, 지은이한테도 불러주셨던 거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랬지. 그 앤 그 노래를 참 좋아했어. 지금 우리 아기도 그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치? 아마 하늘에서 지은이가 동생한테 이 노래 좋다고 알려준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이내 웃었다. 예전처럼 아파하지 않았다. 이제는 추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은이도 기뻐할 거야. 이렇게 예쁜 조카가 생겨서.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둘러봤다. 따뜻한 눈빛이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지. 모두 시아버지를 쳐다봤다. 서로 아파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부딪히지만 결국 이렇게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 그게 가족이야. 수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어머니도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 지나갔어.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야. 진짜 가족. 네,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수진도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아기가 요람해서 작게 소리를 냈다. 모두 고개를 돌렸다. 아기가 눈을 뜨고 방긋 웃고 있었다. 작은 손을 허공에 흔들었다. 어머, 우리 손주 깼네. 시어머니가 일어나 아기를 안아왔다. 할머니 왔어. 배고팠지? 아기를 가운데 두고 온 가족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다. 주황빛과 붉은 빛이 식탁 위로 쏟아졌다. 김치찌개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가족들의 웃음소리, 아기의 제잘거림. 수지는 이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힘들었던 날들, 외로웠던 밤들, 그리고 이제 찾아온 따뜻함,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거였다. 하지만 이제 수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진짜 가족이. 잘 먹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가족이란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해하고 미워하고 아파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그 아픔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수진의 시어머니도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아픔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 진심으로 마주했을 때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 그리고 이해와 용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